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런 와중에 지난 제36대 서울시 약사 회장 선거에 대하여 만시지탄의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깊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대한약사회 각종 선거 과정에서 지나친 네거티브 선거운동 방식으로 인하여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회원 간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치유되기 어려운 후유증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올바른 약사의 선거 풍토 정착을 위한 많은 자성의 목소리와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특이할 만한 약사회 선거법 개혁은 2018년도 선거 규정의 개정이었습니다. 2018년 선거 규정 개정의 목적은 비극방,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없는 정책 대결로 선거 풍토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 서울시 약사회장 한동주도 2018년 당시 선거제도 개선위원으로 선거 규정 개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한동주 씨도 선거운동 기간 중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로 법원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시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6대 서울시 약사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한동주 후보는 상대 후보인 저 양덕숙에 대한 엄청난 허위의 비위 내용을 수차례 서울시약 8천여 전체 회원들에게 무차별로 문자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허위의 문자 내용이 회원들의 서울시 약사회장 후보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으면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당시 한동주 후보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불법 행동에 대해 지난 1월 남부지방검찰청은 판사의 인정하에 300만 원 벌금으로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한동주 씨는 검찰의 약식 기소에 불복하였고 정식 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지난 10월 6일 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도 300만 원 벌금형 구형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명예훼손한 자 한동주의 약식기소 불복과 정식재판 청구는 다분히 본인의 회장 임기를 연장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300만 원 벌금형은 상당한 중형에 해당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불법 행위라 약식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명예훼손한 자 한동주가 허위사실 유포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죄명으로 1심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하여 제가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닙니다. 약사회 내부의 일을 사법당국의 힘을 빌려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 현 상황에 대해 피해자인 제가 회원님들께 한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에 발표된 바와 같이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명예훼손 가해자 한동주는 투표가 임박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개인적으로 양덕숙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명예훼손한 자 한동주의 이러한 불법 행위는 한 개인의 불명예에만 해당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약사회의 건전한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한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중차대한 일로 다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사회 선관위는 이러한 선거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규정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약사회를 사랑하는
현명하신 회원 여러분, 2018년 선거 규정을 개정한 당시 이병윤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은 신설조항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확정 여부를 불문한다에 따라 한동주는 당선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직전 36대 서울시 약사회 전 선관위원회는 잘못된 당선증을 부여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긴급회의에서 전 선관위원장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1심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은 이 사안에 대해 한동주 씨는 당선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동주 씨가 관할인 서울시약 선관위도 무시하고 대한약사회에 서둘러 해석을 구한 것은 월권이라며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 가해자 한동주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회원 여러분과 피해자인 저에게 아무런 사과나 피해에 대한 구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절차를 무시하여 서울시 약사회를 패싱하고 대한약사회로 달려간 점 등은 너무나 용납이 되지 않으며 어이가 없고 괘씸합니다. 마지막 결호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월에 명예훼손 환자 한동주에게 검찰에서 내린 약식기소 300만원 벌금 처분은 1심 판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100번 양보하여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10월 6일 이후 지금까지 명예훼손 가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에 대한 시간을 주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환자 한동주는 본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구제도 하지 않고 이러한 사안이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진영 간 싸움의 결과로 몰아가는 듯 약사회 화합을 무너뜨리고 피해자의 억울한 가슴에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동주의 태도와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응분의 개인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 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김종환 위원장은 회원들에게 약사회 정의가 살아있고 헌법과 같은 규정이 살아있음을 회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회원들이 약사회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당선 무효항과 당선인 재결정항의 해석에 대하여 공명정대한 결론과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후견문 낭독이어서 피해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서울시 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만간 그 공문 접수하신 거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만족할 만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실지도 좀 궁금해요, 향후에. 저는 서울시 약사회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설득이 가능한 그런 회의를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사회라 하는 데는 이러한 분쟁이 났을 때 회의를 거치고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그래도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약사회의 존재의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 약사회 선관위원회가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직무정지 맞춰본 신청도 이제 하나의 옵션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도록 네. 우리 제도권에서 약사회 내부에서 또 중재도 하고 바른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지요. 그 양 원장님께서는 뭐 한동주 회장하고 이렇게 뭐 좀 단독으로 두 분이서 만나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사전에 좀 얘기를 하고 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뭐 좀 생각해보고 계시는 거는 혹시 있으신지? 잠깐만요.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겠는데 예, 예리한 질문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쓴 거는요 누구 개인을 위해 쓴 게 아니고요 이게 선거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명예를 갖다 훼손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의 선택권을 갖다가 그 해안을 갖다가 흐리게 만든 거예요. 사안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건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부 규정이 있고 법원의 판단을 맡겼으면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됩니다. 그걸 자꾸 이상 방향으로 끌고 와서 대한약사회에서 해결하겠다. 규정이 이제 분명히 300만 원 벌금이 나왔는데 그 판결 못 바꿔요. 그래서 그 사실을 분명히 하면 돼요, 사실. 예, 그걸 분명히 인지하시고 기사 쓸 때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놔주시죠.